아내분을 때리는 선장님 모습이 갑자기 얼굴이 반쯤 날아간 여자 귀신으로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미친 듯이 아내분을 발로 밟고 있었어요.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가족 중에 억울하게 죽은 처녀기가 붙었어. 질투가 심해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게야. 저는 오늘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장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초하룻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선장님 아내분이 좋은 꽃게를 주겠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하경으로 선장님이 새 차를 뽑고 신혼부부 마냥 젊은 여자랑 백화점에서 가구를 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구? 그리고 젊은 여자랑 살림을 차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두 집 살림. 두 집 살려서 집을 차린 건데. 완전 진짜. 인고 부부로 소문날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보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나가시는 선장님과 착실하게 뒷바라지하는 아내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죠. 찝찝하기는 했지만 괜히 잘 사는 부부 들쑤시지 말자 싶어서 말을 아꼈죠. 그런데 다음 날 아내분이 신당에 찾아오신 거예요. 촉이 왔지, 이제. 요즘 남편이 통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밥때 맞춰서 따박따박 오던 양반이 입맛 없다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오지. 갑자기 변했어. 저희 남편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선생님? 아내분이 걱정 어린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그때 하경으로 선장님이 젊은 여자랑 껴안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떡해. 신령 할아버지께서 살림 차렸네, 간도 크게 근처에 차렸어 하시더라고요. 근처에다가 등잔 밑이 어둡다. 간도 크다, 진짜.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마음이 쓰여서 건강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배를 타는 분이다 보니 사고수가 보인다고 부적을 하나 써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부적을 좀 지녀주고 싶어서 쓰기로 한 거죠. 내연녀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다시 부부의 연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부적을 써드렸어요. 임시 방편이지만 선장님의 바람을 좀 막아보고자 했죠. 선장님 몸에 꼭 지니고 다니셔야 해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챙겨주세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아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 부적의 효력이 보기도 전에 사단이 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또 밥을 안 먹고 나가길래 걱정이 돼서 간식거리라도 챙겨주려고 따라 나갔다가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이고. 배신감에 찾아가서 따졌더니 갑자기 자기를 미친 듯이 때렸다는 거예요. 어머. 왜 때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말리는 내연녀도 때리고 어? 뭐야? 아내도 때리고 내연녀도 때리고? 자기 머리채를 잡고 3층부터 1층까지 끌고 내려와서 미친 듯이 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일단 응급실로 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야기를 듣는데 하경으로 아내분을 때리는 선장님 모습이
갑자기 얼굴이 반쯤 날아간 여자 귀신으로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뭐가 씌었구나. 뭐지? 악기가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미친 듯이 아내분을 발로 밟고 있었어요.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가족 중에 억울하게 죽은 처녀기가 붙었어. 질투가 심해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게야. 아, 그래. 가족에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일단 아내분은 진정시킨 뒤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선장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선장님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선장님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처녀기가 붙어서 선장님을 괴롭히는 것 같다고 하루빨리 떼어내야 한다고 했죠. 씌어서. 씌어서 홀려가지고. 아내분은 우선 가족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내분이 신당을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가족 중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냐고 남편한테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사실은 딸이 18살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다는 딸을 억지로 보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그만 트럭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갔으니 죽어서나마 원 없이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골함에 모시는 대신 물에 띄워 보냈다고 해요. 그때 신령 할아버지께서 한이 많아 떠나지 못하지. 지 오빠가 셈이 나서 괴롭힌 거야. 지 오빠 잘 살고 있으니까. 일찍 죽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뿐인 오빠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질투가 났던 거예요. 질투해. 시누이분을 제대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선장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알겠다고 시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날을 잡고 예쁜 한복 한 벌을 해서 아내분과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분을 뿌렸던 물가루가 넋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뿌려졌던 온갖 작기들이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요즘도 초하루 날이면 빠짐없이 신당을 찾아오시는데요. 구술하고 난 뒤로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내연녀는 꼴도 보기 싫어서 정리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면서 지금은 다시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예. 다행이다. 이 신의 귀신은 왜 이승에 남아서 잡귀들이랑 함께 떠돌게 된 거예요? 선장님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앞세웠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급하게 하장을 하셨대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제대로 된 장례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그걸 못했으니 이승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신의 귀신은 자기도 모르게 잡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시누이분의 넋거지를 할 때 왜 다른 잡귀들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줄 때도 제사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옛날에 보시면 문 밖으로 이렇게 조금 차려가지고 이것저것 놓으면서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은 문 밖에라도 드시라고 우리가 이제 대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넋풀이를 잘 되면 근처에 있던 여러 떠도는 넋들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못 가고 있다가 네. 그때 한꺼번에 이제 길이 열려가지고 가는구나.